약간 그 고기 같은 거네요. 콩고기 같은 거네. 아, 콩고기! 콩고기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콩고기인가? 우리가 거실에서부터 그럼 방으로 갈 때는 이게 만나잖아요.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단차가 생기는 거야. 오, 신기한데요? 그래서 단차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집 채널 박 대표님과 같이 우리 아파트 바닥 마감재 관련해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관심도 많고. 옵션도 뭐 마루로 할 거냐 타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마루 깔 때 보통 무슨 마루 깔리는지 아세요? 강마루 아닙니까? 강마루. 네. 어떻게 알았지? 아이,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그럼 강화마루와 강마루 차이가 뭔지 알아요? 강마루랑 줄이면 강마루. 코미디한 거지. 이게 강마루하고 강화마루는 완전히 다른 마루예요. 아, 달라요? 예. 강화마루라고 하는 거는 요 판 자체가 HDF라고 하는 거고 강마루라고 하는 거는 하판이에요. 대표님, 뒤로 가기 눌렀어, 지금. 못 알아듣나? HDF 누르는 순간 뒤로 가기 눌렀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거 원래 무늬목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화마루라든지 강마루라든지 네. 표면은 다 필름이에요. 아, 그래요? 표면을 필름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게 내구성이 좋은 필름 처리를 했겠지. 약품 네네.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겠죠. 만들겠죠. 네. 근데 그 본 바탕이 네. 판이 강화마루는 HDF 그리고 강마루는 하판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하판. 그러니까 그 필름 밑에 있는 본질이. 그렇죠. 판이 판재가 판재가.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판재 하판 위에다 필름이 붙으면 강마루라고 강마루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다음 거기다가 무늬지가 붙으면 뭐 온돌마루 또는 무늬목 마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네. 대부분 다 무늬목으로 돼 있는 마루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온돌마루 뭐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많이 표현했는데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상 우리가 온돌이 있는 상태에서 강마루도 올라가고 문용마루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명칭에 대한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 표면 마감재가 무늬지냐 필름이냐에 따라서 약간 나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네네. 무늬목 마루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무늬목 마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말 천연 무늬지를 0.2에서 0.3mm를 올렸단 말이에요. 전문가. 네. 다 아는 거야. 어쨌든. 근데 네. 그렇게 올리는데 네. 그 올렸던 게 천연 무늬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표면에다가 무슨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약할까 강할까? 약한가요? 약하지. 잘 이렇게 찍었다. 물어보면 약한 거 아니야?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충격에 가도 이게 막 자꾸 찍히고 아. 자꾸 스크래치가 나면 거기서 벗겨지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무늬목 마루가 네네. 되게 그 건설사의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천연의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가공해서 만들었으니까 네네. 패턴 자체가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표면 강도가 너무 약해. 아.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딱 다 끝내잖아요. 네네. 그럼 보양을 한단 말이야. 보양이라는 보양이라는 게 건 뭐냐면 거기다가 뭐 나중에 다른 작업들을 추후하면 밟았을 때 마루에 손상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플라베니아 같은 네. 플라베니아 같은 제품을 위에 덮어놨단 말이야. 이게 약간 PVC 같은 거야. 자료화면 다 나갈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양지를 걷잖아요. 네네. 보양지를 걷으면서 스크래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표면 강도가 약한 거지. 진짜 약하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건설사에서 마루가 시공이 되고 공사를 할 때 보양지 뜯어낼 때 스크래치 나면 컴플레인 많이 걸리겠어. 하자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뭘로 바뀌었냐? 강마루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역사구나, 역사. 그렇죠. 네. 강마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무늬목이 네. 천연의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네네. 옛날에는 이걸 필름으로 만들었는데 이 필름 자체가 이 천연의 느낌을 못 만들어냈던 거지.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무늬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필름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서. 계속 기술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강마루를 쓰기 시작한 거였지. 요즘 다 강마루잖아요. 요새는 거의 강마루예요. 네, 그러니까요. 무늬목 마루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거의 그게 못 봤어요. 대충 언제쯤이냐면 네. 2000년 중후반 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2000년 중후반 때면 10년은 넘었네요. 훨씬 넘었죠. 그러네요. 네. 2020 지금 20 2000년 중후반이면 2010년도, 2009년도 15년도 훨씬 넘는 그렇군요. 훨씬 네. 넘으니까 그때부터 막 섞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무늬목 마루 쓰는 건설사도 있고 강마루 쓰는 건설사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거의 다 바뀌었다고. 왜? 너무나 이건 내구성이 약하니까. 자, 그렇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옵션 같은 거 보면요. 네네. 원목 마루 많이 나오잖아요.
아, 좀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원목, 네, 로망이 원목에 있어. 대한. 네. 나 원목 살잖아. 아, 부럽네요. 이 원목 마루는 뭐냐면 네, 네. 아까 똑같은 베이스는 합판이 합판. 네. 합판인데 아까 무늬목 마루 같은 경우는 0.2에서 0.3mm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목 마루는 3mm에서 5mm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시작이 무늬목에 대한 0.3이구나. 그렇죠. 아, 시작이 아니, 3mm. 2mm에서 5mm 사이. 제품에 차이가 따라 좀 크네요. 다른데.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의 천연 무늬목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내구성이 좋을 수 있는 거지. 그러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런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원목 마루라고 해서 이게 강마루처럼 스크래치 강화 이런 건 또 아니야. 어쨌든 천연 무늬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데 그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목 마루가 판재가 넓어졌어요. 그걸 광폭마루라고 했거든. 네. 광폭마루. 네. 옛날에 무늬목 마루에서 강마루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강마루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 네. 이 강마루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원목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원목이 좋은 게 뭐냐면 그 텍스처에 대한 느낌. 네. 원목이 약간 아까 3mm에서 5m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엠보가 막 있을 수 있다. 표면이. 텍스처라는 게 질감이죠. 질감이죠. 네, 그쵸. 그러면서 그 광폭 폭이 좀 넓어. 막 200짜리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짧은 것도 있지만 넓은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목 마루를 했는데 이 원목 마루가 진화하자 아까 강마루가 무늬목 때문에 진화한 것처럼 그쵸. 이 강마루가 또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해서 네. 원목 마루처럼 텍스처가 있는 마루 또 광폭인 마루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약간 그 고기 같은 거네요. 콩고기 같은 거네. 아 콩고기 콩고기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네. 강마루 네. 콩고기인가? 콩고기네. 강마루는 콩고기인가? 근데 이게 이제 네. 어쨌든 그 자체의 텍스처 느낌이나 만져보면 사실 느낌이 달라요. 뭐 좀 다르겠죠. 필름에 있는 텍스처 느낌이 원목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하고 스페인산, 이 이제 유럽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기가 많은 제품들 가격이 네네.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한남들 현장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이제 1평 기준으로, 한 평 기준, 한 네네. 세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100만에 100만 원. 오, 한 평에. 평에 100만 원인 거죠. 비싸다.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천만 원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에서 우리가 뭐 마루 깔리는 거 25평 기준으로 보고 네네. 로스 좀 본다 보면 뭐 2,500에서 3,000 사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마루가 비싸네요. 어떤 제품에 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원목 마루는 그만큼 비싼데 그거를 만져보고 사실적으로 강마루 정말 텍스처 느낌이 좋고 광폭인 걸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마루 같은 경우에 약간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얼마나 따라가느냐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이 나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건설사가 많이 쓰고 있고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텍스처 마루라든지 네네. 광폭 강마루를 많이 쓰고 있다. 이 건설사에서도 광폭 마루를 많이 써요. 이게 마루가 원래는 사이즈가 75, 85 뭐 요 정도 사이즈인데 네네, 네. 광폭으로 넘어가면 100mm, 150mm, 200mm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커진다. 그럼 판이 커지니까 왜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원래 그 타일도 커지면 커질수록 시원해 뭔가, 보이잖아요. 예,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폭마루가 인기가 이제 많은 거죠. 아, 참 그것도 있어요. 강화마루하고요. 네. 그 무늬목 마루랑 강마루랑 원목 마루는 네. 시공 방법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식 시공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본드 같은 걸 사용을 안 하고 오. 건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강화마루가? 강화마루가. 오. 그래서 탁탁탁 끼워 맞춰. 바닥에 부직포 같은 거 하나 대고 어. 탁탁탁 끼워 맞추고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접착식으로 시공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황토 본드 이렇게 해서 친환경 본드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접착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예를 들어서 좀 요철이 있어. 울고불고 해 그러면 마루가 그거를 딱 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뜨는 공간에 공극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네. 우리가 온돌 문화잖아요. 난방이 들어갈 때 그쵸, 열이 그쵸. 공극 네.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 전도는 강화마루와 강마루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네네. 강마루가 훨씬 좋겠죠. 접착식으로 완전 붙여버리니까. 아예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화마루의 단점은 공국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밟았을 때 약간 끄덕끄덕할 수가 있는. 아, 그쵸.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소리는 안 나더라도 네네. 느낌이 와. 밟았을 때. 아, New build.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루는 일단 되고 우리가 바닥에도 타일이 붙잖아요. 네. 이 타일도 변천사가 있어요. 변천사가 어떻게 되나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왜 물어보신 거예요? 타일이 네.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네. 뭐가 있을까? 타일 크게 두 종류가 있어. 폴리싱하고 포시아린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네. 도기질과 자기질이 있어.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우리가 굽는 온도라고 해서 소종 온도라는 게 있는데 네네. 도기질보다 자기질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더 단단한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바닥을 쓸 때는 자기질로 써야 돼. 더 튼튼한 걸로? 더 튼튼한 걸로. 오. 왜? 수분 흡수율이 적고 네. 밟았을 때 균일이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쵸. 우리가 욕실 같은 데 타일 붙일 때 벽에는 도기질, 바닥에 자기질 붙이는 거예요. 아, 바닥이 자기. 바닥에 독이? 자기, 독이. 어. 반대로 붙인다? 어떻게 된다? 깨지겠네요, 바닥이. 떨어질 수 있지, 탈락할 수 있지.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수분 흡수율이 도기질 높다 그랬잖아요. 네. 벽에다 압착으로 해서 붙일 때 네. 이걸 갖다 같이 잡고 있는 힘이 얘가 더 강하다고. 아, 또 근데 그런 것도 벽에도 있구나. 아트월 보면 자기질 막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건 뭐예요? 포슬린이나 폴리싱이나 붙이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그걸 붙일 때는 그 타일을 붙이기 위한 에폭시 작업을 한다든지 아. 조금 더 강한 별도의 뭐가 있군요. 작업을 해서 붙여야 되는 오. 거예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는 네. 바닥에는 자기질. 네. 근데 이 자기질에 타일이 또 두 가지로 나뉜 거지. 아, 저거 거기서 복잡해. 복잡해. 네, 뭐가 복잡해? 독일 자기질하고 자기질에서 나뉜다는데 뭐가 복잡해? 저같이 부족한 사람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더 쉽게 네. 뭐 이야기할 게 없어. 하여튼 네, 자기질이잖아요. 네, 어쨌든. 네. 자기질에서 다시 이게 변천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바닥에 타일 깔 때요. 네. 다 폴리싱이다, 폴리싱. 폴리싱이라고 반짝반짝하는 하면 거. 반짝반짝한 거. 네. 옛날에 우리가 바닥 깔 때 다 반짝반짝한 거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다 폴리싱을 깔았어. 음.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면서 포셀린 형태의 광이 없는 약간 무광. 무광 형태, 네, 무광이나 반광이나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싫어서 그게 점점 더 메타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 그냥 유행이군요.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타일만 그렇게 갔던 게 아니에요. 뭐랑 같이 움직였냐면 도어의 마감재랑 같이 움직였어. 아, 도어가 옛날에는 보면 주방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하이그로시였어. 반짝반짝한 거. 반짝반짝하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매트로 바뀌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오, 맞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됐을 때 그게 매트로 바뀌었다고. 네네네. 이게 유행이 아까 무늬목 하면서 그런 뭐 하다가 강마루로 바뀌었던 것처럼 네. 하이그로시에서 매트로 바뀌어버렸다. 어느 순간. 폴리싱과 포세린을 쓰는데 대표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아니야. 폴리싱은 바짝바짝한 거. 네. 그게 점점 바뀐다. 네. 그리고 매트한 느낌의 포셀린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일도요. 네. 이 사이즈가 또 변화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나요? 커지죠. 아, 우리가 아트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옛날에는 40cm에 80cm, 뭐 60에 60cm 이런 걸 네네, 하다가 네네. 60cm에 1200cm 뭐 그쵸, 이런 걸로 그쵸. 바뀌잖아요. 점점 큰 걸로 바뀌죠. 그것처럼 바닥도 마찬가지 점점 큰 걸로 바뀌고 있어요. 600이 네. 1200 이렇게. 바닥을 큰 걸 바뀌게 되면은 시공이 어려워지는 거 시공 아니에요?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일이 600에 1200각짜리로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사실은 바닥만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거실 아트월 네네. 같은 경우 우리 박판 같은 큰 거 쓰잖아요. 그쵸, 그쵸. 1600에 3200짜리 큰 거 쓴단 말이에요. 통짜. 그러니까 네. 통짜.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대형화되는 게 그게 이제 약간 시대 흐름에 대한 트렌드가 또 뭐 바뀌는 거죠. 그것도 약간의 트렌드군요. 그렇죠, 트렌드죠. 그래서 폴리싱에서 포셀린 네.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대형화되고 요게 이제 어떤 타일에 대한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유행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 알겠어. 나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 타일이나 원목마루나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뭐 사실 기준이 없다고 봐요. 아, 기준이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본인의 또 니즈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다만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그럼 얼마큼 하냐 이거지. 얼마큼 하냐 무슨 말이에요? 주방만 할 거냐? 아, 전체를 다 할 거냐? 거실 주방 복도만 할 거냐? 어. 거실 주방 복도에다 방까지 엎힐 거냐? 그 차이는 좀 있겠죠. 보통 방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예. 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 투머치한 느낌이 있어서 방은 좀 비추를 하고요. 그러면 거실, 주방, 복도 요거는 지금 타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건설사에서 할 때는 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리모델링 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마루가 타일로 변경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자, 뭐냐면 네. 타일 두께와 마루 두께는 달라요. 어. 타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셀린 타일로 하잖아요. 네. 9mm에서 12mm예요. 어. 근데 마루는 보통 7.5mm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10mm라고 보자고요. 포셀린 네. 타일이. 네. 10mm고 7.5면 기본적으로 2.5mm. 밥 차이가 2.5mm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마루를 까는 본드의 두께와 타일을 까는 본드 두께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더 두꺼워요? 마루가 훨씬 얇죠. 타일이 더 두꺼워요. 무거우니까.
접착을 더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어. 마루에 대한 접착제와 타일에 대한 접착제의 두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포대는 압착을 했을 때 그 두께가 오. 본드 두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바꾸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실에서부터 그럼 방으로 갈 때는 이게 만나잖아요. 단차가 생기는 거야. 단차가 생기는 거야. 오, 신기한데요? 그래서 단차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깎아내나요? 깎는 게 아니라 그게 그 회사의 그거지. 아, 단차가 안 노하우구나. 생겨. 단차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기술력인가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사진처럼 네.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진짜 똑같네요. 바닥에서부터 마루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일하고 면을 레벨링을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방에 있는 거를 조금 높이는 높이는 건가요? 거죠. 비스듬하게 경사를 주면서. 그러면서 레벨링을 하면서 맞춰주고 거기다가 마루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대표님이 잘한 거로. 그래서 아무튼 네. 그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을 안 하는 부분과 마루가 만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또 한 게 있어요. 아, 또 뭐예요? 뭐냐면 네. 자 우리가 복도가 타일이잖아요. 네. 그럼 현관도 보통 타일이잖아. 그쵸? 그럼 현관 타일과 복도 타일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사실 중요해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게 해도 되는데 네.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요새 리모델링장에서는 같이 많이 하거든요. 아. 같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되게 넓어 보이겠네요. 확실히 확장돼 보일 수는 있죠. 에어. 확장돼 여기서 근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바닥을 포세린이 아니라 폴리싱으로 하잖아요. 아, 바닥을 일반 바닥을 만약에 네. 폴리싱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잖아요. 뭐 그럴 수 난 있죠. 폴리싱으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폴리싱을 할 때 현관도 만약에 똑같은 개념으로 간다면 현관 폴리싱하고 복도 거실 다 폴리싱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이때 현관은 폴리싱 비추. 미끄러지나요? 미끄러지 낙상 사고 때문에. 아. 그래서 건설사에서도 부링부링하게 보일 때는 폴리싱을 많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사용상에서 그 폴리싱이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 쪽이나 눈이 네. 많이 온 쪽이 정말 취약해요. 왜 아. 그러냐면 우리가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눈을 막 밟고 와. 집에 그쵸.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눈이 신발에 있던 게 녹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물이 생긴다고. 아. 그때 만약에 누군가 들어와서 밟았을 때 폴리싱은 아. 그냥 미끌려요. 한마디로 우리가 욕실에 바닥에 폴리싱 깔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물 미끄럽죠. 쓰는데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럽죠. 우리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상가 같은 데 가면 바닥에 폴리싱 돼 있는데 비 오는 날 막 종종 걸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미끄러우니까 맞아요.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 폴리싱 하는 거는 잘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현관에 만약에 폴리싱이 아니라고 하면 네. 포셀린 형태로 같이 현관에서부터 말고 올라가는 것도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어. 현관은 따로 가고 그 다음에 현관 거실복도 따로 가는 거 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요건 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잘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또 호불호가 다를 거고 호불호가 원하는 게 다르고. 다르겠죠. 아, 저는 네. 그렇다고요. 아, 네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 아 그 일부러 또 모른 척 한다고 또 힘들었어. 그지? 우리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모른 척 했잖아. 좀 섞여 있어요. 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고 진짜 모르는 것도 있네. 아, 그럼요. 네.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루하고 타일하고 또 같이 이제 좀 알아봤는데 좀 어땠어요? 저는 아파트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 이제 구축도 가고 신축도 가면은 네네네. 바닥이 묘하게 달라요. 달라. 네. 바닥이 묘하게 달라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어. 네. 그리고 어떤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많이 줄어 있어. 마루들이 삐걱삐걱 소리 나. 왜 그러지? 그런 것들 많이 궁금했었는데 대표님이 알려주시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요즘 이렇구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원목마루 살고 싶다. 살면 돼. 그 제가 예전에 마루하고 타일을 또 비교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서 분양 뭐 옵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규 대표. 탈출 제로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아 이제 잘합니다. 잘하네.